오늘 주제가 이제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인데 역시나 좀 아이템 선정부터 많은 고뇌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정보를 또 탐색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주제? 일단 뭐 돈을 잘 불리고 돈을 잘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요즘 사기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내 돈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 받잖아요. 맞아요. 그럴 최근에도 또 우리 아나운서 단톡방에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택배 배송 문자라고 왔는데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이 피싱 사이트 넘어가는 뭐 그런 메시지를 또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너무나 많죠. 다만 그걸 우리가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인지도 모르고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기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밑장 빼기를 하는 폰지 사기가 대표적인 금융 사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우리 뭐 금융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수익을 일단 약속을 하고요. 사업 아이템이 또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없어지고 그리고 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 나눠주면서 투자를 더 많이 받아서 약간 투자금 깡 같은 그런 느낌인데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던 내용인데요. 그러네요. 이 사기가 사실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속이려면 신뢰감을 줘야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의 예술이다. 이렇게 그래서 콘 아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를 보면. 근데 그 콘이 그 속이다의 어원인 이제 컨피던스 이게 원래는 신뢰라는 이름인데 신뢰를 줘서 사람을 속이는 최고의 아트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영어는 뭐 콘 아트 그리고 사기꾼은 콘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예, 우리가 이제 신뢰를 주고 우리가 두터운 신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번 정도는 반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기의 굴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큰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예술이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아마 역사가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이게 폰지 사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이메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편을 주고받아서 각 나라에서 무언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편물, 특히 우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만국에서 만약에 한 20개국에서 같은 우표를 써요. 그런데 이쪽 나라는 조금 물가가 저렴하고 이쪽 나라는 물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쿠폰으로 발행해서 이게 이쪽 나라 거, 저쪽 나라 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편 쿠폰을 누가 발행을 했다. 그 쿠폰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 나라가 좀 싸니까 많이 사가지고 이쪽 나라에서 팔면 수익이 좀 많이 날 거 아니냐.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괜찮다는 분들이 있어서 드디어 폰지 사기가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요? 폰지 사기라는 게 찰스 폰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1882년생이에요. 이게 사기극인데 1919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보스턴에 증권 거래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우표 반신권 그러니까 이 만국 우편이 그 가입국 어디서나 우표로 교환해서 답심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구매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5일, 한 달 반이면 수익률의 50% 그리고 석 달이면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선전을 했죠. 나라마다 우편 요금이 달라서 쿠폰 값이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사가지고 미국에서 현금으로 바꾸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서 투자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뭐 50% 수익률 막 이러면 뭐 당연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 누구도 이제 넘어가지 않겠지만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때 이자가 5에서 6% 정도 됐다고 합니다. 좋았다. 예. 그래서 50%의 수익률을 보장하자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무려 4만 명이 1,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요즘 시세로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세상에. 계산해 보면 1,700억 원 정도니까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야. 사람들 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 쿠폰이 발행하려면 누가 발행해야 되냐면 우체국에서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발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50% 그리고 2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챙겨주려면 타이타닉호에 우표를 가득 싣고 다닐 정도로 우표가 많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사기 행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누군가의 폭로로 1920년도에 이게 사기로 전말이 정말 드러났는데요. 은행 5개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직원들 75%가 이 폰지 사기에 연루돼 가지고 돈을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낭패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면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건데. 대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조금 혹하는 순간 사기를 당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일단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매력적으로 뭔가 탁 와요. 그다음에 약속한 또 이자를 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준 다음에 신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유민정 아나운서가 신뢰를 막 가져요. 한 3달 이자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쉬는 시간에 내가 3달 이자를 받았는데 너무 괜찮아. 권 대표님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뭔데 그게? 하고 들어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퍼지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행심을 이용해서 확장시키고 나중에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게 사기인데 이 사기도 생애 주기별로 당하기 쉬운 사기 사례들이 또 특정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애 주기별로 이런 사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경각심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은퇴설계 연구소에서 나오신 분이 생애 주기별 재무 설계하시는 분이 지금 생애 주기별 사기 유형을 소개해주러 나오셨습니다. 자, 정말 신선한데 청소년기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그냥 한 주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요. 제가 왜 은퇴설계 연구소에서 사기를 연구하게 됐냐면 제가 주로 이제 50대 또 60대들을 많이 만나요. 이분들이 또 사기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연구를 꾸준히 했고 오늘 그 집대성한 이야기를 생애 주기별 이렇게 사기 사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청소년기는요. 아이템 사기들이 많아요.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아이템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이템 거래를 하는데 예. 지금 즉시 돈을 줄 테니 어디로 와서 게임장 아니겠죠. 그 게임 내에서 어디로 와서 나한테 해줘라. 그러면 에크로 계좌에 내가 입금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사실 이런 사기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안 하고 그 시간에 또 열심히 아이템 모아야 되고 그 모은 아이템으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을 만한 거래 사이트, 사실 거래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믿을 만한 거래 사이트를 좀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협박이 2차 협박이 또 가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스크 대란 때 많이 당해보셨을 텐데 정말 당해본 사람 정말 많거든요. 마스크 주문했는데 안 와요. 예,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또 이용하는 이런 못된 범죄가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이트는요. 쇼핑몰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고나라 사이트를 쇼핑몰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구매하거나 다른 걸 구매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모바일 깡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그냥 불법인데 상품권 사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죠. 상품권 사서 나한테 주면 20% 수수료만 떼고 현금으로 80% 주겠다. 네. 그래서 막상 이제 학생들이 그걸 가서 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수수료가 80%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 돈 내놔라. 그러면 너 학생인 거 다 한다. 학교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이렇게 두 손 두 발 드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분실을 해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은 나머지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해가지고요 보험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이 핸드폰을 잠깐 킨 거예요. 그 사이에 통신사에서 바로 알아채고 네. 보험 사기로 연루돼가지고 그렇게 사기꾼으로 또 몰리게 되는 학생들도 아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험 사기는 늘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신한데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보험 사기까지. 그건 진짜 생각지 아이들한테. 못했어요. 막 아이템 사기, 중고나라 이런 것들은 진짜 무슨 잔잔바리 사기 같은 느낌. 잔잔바리 사기. 잔잔잔잔 이런 애들 거. 코 묻은 돈. 아우, 또 하지 맙시다, 사기쳐가지고. 진짜. 아이고, 진짜. 그러면 이제 성년기도 저희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분들 이제 유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아, 네네. 이게 활동적이고 또 성숙하고 또 경제 활동 시작과 함께 욕망이 또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드러납니다. 차용금 사기가 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친구들 돈 빌려주고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돈을 모두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금 사기가 있고, 두 번째는 스미싱입니다. 스미싱 아시나요? 예. 갑자기 카드가 360만 원이 나왔다며 문자가 왔어요. 네. 모 카드 회사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그때 어머,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한 나머지 그게 문자가 잘못 갔는데 이게 오류가 계속될 수 있으니 저희가 보내드린 URL을 클릭하셔서 저희가 원격으로 그 고객님의 핸드폰을 잘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보험금 다 받아가고 또 해약 환급금도 가져가고 또 더 나아가서 펀드 투자한 것들도 다 깨가는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전세를 주는 것 자체가 무효거든요.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는 이 꿈을 또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사건들도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수신이 있는데요. 도나도나라고 되게 돼지 펀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자, 제가 한번 네. 설명드려 볼게요. 돼지를 사. 엄마 돼지를. 얼마를 주고 사냐면 6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20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네. 괜찮죠? 그럼 그 새끼들이 수익률이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600만 원짜리 돼지에 투자해라라는 영농 사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20마리의 돼지를 낳으니까 수익률이 막 생기잖아요. 그 돼지 계속 먹고 애만 나니까 계속 이건 수익률이 끝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펀드에 가입하면 내 통장에 내 이름 써 있죠. 네. 근데 돼지에는 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돼지가 어떤 돼지인지 모르고 사진은 사진일 뿐이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저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돼지를 가지고 또 아침에 돼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돼지를 가지고 또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이게 아주 2010년도 하반기에 어머. 정말 큰 문제로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절박한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취업 준비생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 군데 면접을 넣어놓고 그 자기의 신분증을 이렇게 내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때 그 기업의 그 면접을 보면서 냈던 그 신분증 자체가 지금 금융 사기에 연루돼 가지고 네가 기소의 상태에 돼 있다. 어머. 근데 와. 이 친구는 공기업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기소가 되면 공기업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에. 그때서부터 이제 그 사람 말을 든 거예요. 검찰청이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듣고, 근데 네 재산이 증명되지 않으면 너는 기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재산을 증명해야 된다. 얼마가 있냐? 그랬더니 한 5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럼 그걸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또 사물함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그 사물함이 어디냐? 또 공공기관 사물함에다 갖다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는 믿고 계속 통화를 해가면서 무려 11시간을 그 검찰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넣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찜찜해서 다시 가봤더니 사물함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은 없어지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우리 작가님 아까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잠깐 대기실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있냐, 잔고 증명해야 된다 그랬더니 5,000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건을 이제 넘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다른 통장은 없냐? 다른 통장도 하나 있다. 거긴 얼마 있냐? 4,000원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통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절대 길게 하지 않고 할 말만 하고 끊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절대 계좌 잔고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준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짜 11시간 동안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또 마음 졸이고 네. 또 뭐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다쳤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제가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 잠깐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전화를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젊은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정신을 좀 차리고 뭐 안 당한다. 보통 이런 건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젊은 층에서도 피해가 좀 있나요?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이 따로 있어요. 네.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의 가장 예로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이런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주로 이제 한 30%가 이런 보이스피싱인데 네. 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의 절대층이 30대 주부들입니다. 특히 이제 경력이 단절돼서 외부와 많은 정보와 교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취약계층으로 놓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저도 이제 전화를 받긴 하는데 보통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조선 씨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렇게 연락 와서 네, 그랬더니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네. 저는 서울지방검 탁 끊거든요. 아, 바로? 바로 끊거든요. 근데 사실 다들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덜컥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중국 사람들 전화 안 해요. 다 한국말로 전화합니다. 그럼요. 네.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데요. 보이스피싱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요새. 정말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 또 요즘에는 많이 듣는 얘기들은 무슨 주식이 좋다더라, 무슨 펀드가 좋다더라. 이 투자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사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검은 손의 위기가 또 이제 등장하는 게 네. 또 성년기에 또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금융투자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뭐 P2P 거래, 유사 투자 자문업, 가상화폐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렇게 심지어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많은 투자자를 모아놓고 나중에는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1,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가 잃은 돈인데 1, 2천만 원이 별거 아닌 돈이 아니라 내 돈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돈들 이제 뺏기고 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겨우겨우 좀 돈을 좀 모을만 하면 이렇게 좀 개인 간의 거래에서 사기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취업 관련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사례도 빈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P2P, 피어 투 피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개인 간의 거래인데 그 사인 간에 그냥 둘이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런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수익률을 받자 뭐 이런 거 P2P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 좀 커요. 약 5조 원 되는데 물론 양성적이고 좋은 시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P2P도 있지만 피해 유형이 유령 상품을 내세우거나 차입자와 공모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실제 대출 없이 잠적하는 행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투자처의 정보가 이제 부재하고 별로 없다는 부분이고요. 사이트 내용만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은 소액이기 때문에 또 신고 안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냥 20만 원, 30만 원 투자했는데 그 돈이 모으고 왔더니 이 피해액이 약 뭐 한 20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2030 세대들 저희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주식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사람의 심리를 확실히 이용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식 등 투자 자문을 해주고 일정 대가를 받는 걸 유사 투자 자문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유사 투자 자문업은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좀 줘. 수수료를. 그래가지고 네. 수수료를 가로채는 형태로 가는데 저는 늘 주식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라갈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찍어줄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과거 성적표 같은 거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이게 그 수수료가요 적게는 뭐 5, 6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하거든요. 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절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기 유형들 살펴봤는데 이 사회 초년생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만 그래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보장해준다. 이런 거는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건 없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없어, 투자에 없어. 확실한 건 없다. 이것만 오늘 하나만 정확하게 인지해도 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장년층에서 또 어떤 사기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분양권 사기. 예를 들어 이제 막 아파트가 짓고 있어요. 근데 두 분 이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저 같은 네. 두 분이 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 지금 5억 정도 올랐다. 근데 이게 처음에 분양할 때 4억 정도 했는데 이 4억을 회사 보유분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 오늘은 4천만 원.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놓고 가시면 요거 이제 가져가고 잔금할 때 나중에 등기 이전해주겠다. 요 말에 속아서 또 4천만 원을 바로 괜찮아 보여요? 괜찮은데 큰일 솔깃해지는데요. 났네요. 요즘 부동산 큰일 굉장히 났네. 고민이잖아요. 이거 분양권 사기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도의 그 적정성을 좀 따져 보시고 특히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전 판매 많죠. 불안전 판매 정말 많고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요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투자 중에 원금 손실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메신저 피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조카 사위인데 결혼할 때 한 번 본 거예요. 이 조카 사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 사이 인사만 하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조카 사이가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오더니 이제 그 사진까지 그대로 제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9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삼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 왔겠냐 이런 마음으로 90만 원 이체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한 세월이 더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너 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니? 하고 얘기했더니 1년 전부터 해외 출장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지금 카톡을 이용한 이런 사기들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아들 뭐해?라고 네. 저도 카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통장은 절대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통장 빌려주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통장 빌려주시면 저희가 300만 원 드려요. 이런 거에 또 혹해가지고 통장 빌려주시는 분 계신데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장교, 해외 장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공무원으로 이제 은퇴를 막 즈음에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자꾸 이게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말을 받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네. 다음 날 또 사랑한대. 그래가지고 뭐 요게 실제로 벌어지는데. 와. 뭐 S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요거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이걸로 피해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실 때 이게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아니라 이걸 누가 하냐 나이지리아에 본부가 있대요. 이야. 이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기가 넓혀져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도 네. 글로벌하게 치는구나. 아니 저도 정말 엄마한테 한번 걱정이 돼서 엄마 나 지금 너무 급한데 20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어?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붙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히 또 단속을 했죠. 네. 전화를 해봐라. 네. 내가 좀 확인하고 이렇게 아무리 내 카톡이라도 언제든지 또 이제 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좀 시켰는데 좀 좋은 조심하셔야 될 것 방법이네요. 같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노년층 그래도 바로 노년까지는 넘어갈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노년층 짚어주세요. 노년은 이제 심각해지는 상태가 돼요. 몸이 좀 심각해지고 정신도 좀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외로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 사기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내가 아파요. 그리고 딸은 취업이 안 돼.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 찾아가라. 그 선생님이 골프공에다가 딸 이름하고 아내 이름하고 써가지고 치면은 그 애군이 멀리 날아가다 한단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 골프공 애군 떨기 요 사기에 당해가지고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기획부동산 전화로 땅을 살 수 있죠. 바쁘면 전화로 땅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퇴직쯤 해가지고 산 땅을 보러 갔더니 세상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내 땅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네 땅 있다가 바닷물 빠지고 보인다. 이런 실제 사례. 그리고 뭐 산 위에 뭐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식품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홍보관에서 모여가지고 건강식품 이렇게 맞아요. 판매하는 사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빌려주세요. 저희가 이 카드로 세금 좀 낼게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하고 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저희가 더 드릴 테니까 카드 좀 빌려주세요 해서 카드 대납 사기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 당하시지 않도록 오늘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모두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이게 여러 가지 사기 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정보들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 얘기하니까 시간이 조금 빨리 갔어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고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